다른 병원에서 호흡등에 있는 진피모반스러운 점을 3번을 제거하셨대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셔서 검사를 해서 기저세포암입니다. 점인데. 그렇지. 저거 점인데. 저거는 점일 수밖에 없는데 다 암이야. 송구네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아무리 제거해도 없어지지 않는 점, 그 점은 정말 제거가 그냥 잘못된 점일까요? 원장님들은 점이 정말 제거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봤을 때 암이 나오셨던 걸 경험하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호흡등에 있는 진피모반스러운 점을 3번을 제거하셨대요. 제거가 되지 않으셔서 저희 병원으로 오신 거예요. 이미 근데 점이 반복적으로 레이저를 하면서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도 한번 깨끗하게 CO2로 깎았어요. 2달 뒤에 리터치를 해보자라고 하고 2달 뒤에 뵀는데 정말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느낌이 좋지 않아서 환자분께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환자분이 한 번만 더 레이저 해보자고. 그래서 한 번 더 제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셔서 검사를 해서 기저세포암이 나오셨어요. 질문하셨을 때 되게 왜 이런 말을 하지라고 했던 게, 기저세포암 사실 보면은 저희 먼지 딱 느낌이 오잖아요. 화산 분화구처럼 생겨가지고 좀 시커멓고 약간 피도 좀 살살 나고 있고, 강모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걸 레이저로 해가지고 모양이 흐릿해져가지고 못 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한 달 전이었어요. 기저세포암 또 진단받고 찾았어요? 대학병원으로 가신 분이 계셨는데 미백 치료하러 오셔가지고 나 미백 치료하면 이 점도 빼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저세포암의 모양이 아니었어요. 정말 진피모반처럼 생겼는데 동그란 돔 형태. 이거는 검사 한번 하고 넘어가자. 근데 이제 그분도 점으로 제거를 원하셨어요. 지금 수술 대기 중이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찾아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행인 거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케이스 남성분이었고요. 26세였어요. 26세요? 그러니까 26세한테 우리가 기저세포암을 생각하는 경우가 잘 없죠. 두 번째 분은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고 26세가 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점처럼 생긴 것들이 숨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형태의 점 같아 보이는 병변일 때 검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오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 제목이 진료실에 나타나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사진을 보면 점인데 그렇지. 저거 점인데 저거는 점일 수밖에 없는데 다 암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피부암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피부 기저세포암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부암이라고 하면 대부분 흑색종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기저세포암에 대한 인지도가 왜 이렇게 낮은가? 결국은 사망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저세포암이라고 하는 건 전이도 너무 적게 하고 추후에 어떤 나의 삶의 생명을 깎아먹는 질환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신경을 쓰지 않고 그만큼 많은 일반인 분들께 인지도가 낮기도 하거든요. 피부 3대암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점이 잘못된 치료로 재발을 하게 되면 갑자기 공격성을 띨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그때 너무 걱정했었어요. 그 점 치료하고 나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어떤 이 분의 앞으로의 너무 많은 삶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빠른 진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흑색종과 다르게 얼굴이나 목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런 호발 구역이 얼굴이나 목인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저세포암이 발생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이 이제 자외선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자외선을 많이 받는 부위에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하고 목에 제일 흔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을 진단받으면 이제 치료적인 컨셉은 수술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수술은 이제 가장 근치적으로 피부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 기저세포암은 꼭 수술만이 답인가요? 제가 기저세포암 옛날에 수술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수술이 일단 제일 깔끔해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악성 종양이 생겼는데 그거를 세포로 죽인다, 약으로 죽인다 이런 거는 좀 사실 성립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실제로 근치가 됐는지 조직 검사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수술로 치료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용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로 완전 제거를 한다. 이거는 치료의 1번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수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냉동 치료나 연고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연고로도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특정한 경우에는 그 알다라라는 크림이 있어서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모든
우리 기저세포암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크기가 작고 타입도 이제 표재성 기저세포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제한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술을 해서 떼낸 그 조직의 경계부에 암세포가 있는지를 보잖아요. 완전 제거가 됐다는 게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사실 그 부분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이를 하는 경우는 약 0.1%에서 0. 드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혹시 진단을 기저세포암 받으셨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악성이지만 이거는 피부에만 국한된 악성이다. 그래서 내가 죽거나 뭐 내 생명에 지장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딴 데로 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않는 그런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진단을 고지해 드리면서 무조건 1번으로 하는 말이 당신의 생명을 짧게 만들지 않는다. 이거는 치료만 하면 끝나는 거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암, 폐암과 다르다. 그렇게 설명을 꼭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부암 3대장 중에서 그 흑색종만 관심이 있나 봐요. 걔는 전이를 그럼요. 하니까요. 흑색종은 전이율이 높고 보통 이제 기저세포암은 투명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고요. 돔 형태를 띠지만은 이제 매끈하지는 않고 약간 울퉁불퉁한 모양이거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안쪽은 좀 움푹 들어가 있고 가장자리는 말아놓은 듯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크기가 꽤 큰 경우에는 이제 가장자리에 이제 이렇게 혈관 같은 것도 증식한 형태도 보여서 그런 게 좀 보인다. 일반 점 같지는 않다 이러면은 한번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딱 요거 있으면은 무조건 피부암 가능성 높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병원 와라 이런 거 있어요? 크기가 갑자기 커지는 것들, 자꾸만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딱지가 생기는 부분, 특별하게 내가 잡아뜯지 않았는데도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자각 증상들이 자꾸 반복되는 경우, 이때는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상 피세포암을 불문하고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진다, 피난다 이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죠? 커진다, 피난다, 가렵다. 세 개는 버티지 말고 무조건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전형적인 거는 이제 병원 가서 알아봐야 되는데 커지고 피나고 가려운 거는 무조건 병원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버티면 안 돼요, 이거는. 잘 있다가 그렇게 변화 생기면 꼭 오셔야 됩니다. 기저세포암은 절대 겁먹을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질환은 아니거든요. 어떤 조그만한 소인이 보이면 꼭 체크해서 건강한 피부 생활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피부는 오늘도 맑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